안녕하세요, 제재고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C본이랑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시간은 C본을 다룰 거고요. 얘가 이제 기존의 파이썬에 있는 어떤 차트를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혹시 이 차트를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이라도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이 시본을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용자랑 인터프리팅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랑 어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응형 차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에 보면은 가끔 그 주식이나 이런 거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뭐 클릭하면은 숫자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복해라는 애를 좀 배워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적어볼까요? 자, 이 C5는 아름다운 현대적 디자인을 가진 그런 이제 차트를 그려줄 거고요. 복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그래프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폴리움을 다뤄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얘네를 좀 깊게 다룰 거고요. 제가 이번 이제 세 개의 딱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지도, 맵을 표현할 수 있는 앱니다. 기존에 이제 파이썬에서 이 맵을 그리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이썬에서 맵을 그리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구글 맵 API를 좀 쓰다가 요즘에는 이 폴리움을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와, 이렇게 쉽게 지도가 그려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총 3개 제가 한번 튜토리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C본입니다. C본의 아름다운 현대적 디자인 가보도록 하고요. 자, 아름다운 현대적 디자인 C본 이 사이트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도큐먼트나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해드리는 내용은 소개를 하는 것 뿐이니까 이것은 얘네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과 어떤 디자인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는 이제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피터 노트북 관련된 링크를 밑에 그 텍스트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실 줄 모르시는 분이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파이썬 시각화하는데 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업데이트는 콘다 인스톨 C본으로 해주시고요. 아나콘다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계신 환경이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보고요. 자, 표현 가능한 그래프는 뭐 관계형, 카테고리, 분포도, 스캐터 뭐 이런 것들, 회귀 분석, 멀티플롯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개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림이 하나 있는 건데 플롯을 여러 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을 다 하나씩 지정해서 원하는 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되게 이뻐요. 원래 이제 차트를 그리면은 맵플롯 내라입이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 요즘에는 이거 많이 써요. C본 많이 쓰니까 요거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판다스 요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시각화를 많이 했는데 얘네 별로 안 이쁩니다.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R을 쓰면은 이제 ggplot이라고 이쁜 애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C본이 이제 딱 나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 C본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캐글 같은 데 보더라도.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굉장하게 굉장한 그 C본의 능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설치하고 코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본 설치부터 들어갑니다. C본 설치는 cmd라고 쳐주신 다음에 여기 cmd 이렇게 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cmd 관리자 권한 클릭해 주시고 열기 눌러 주시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된 프롬프트에서 설치를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아나콘다 설치가 되신 분들은 콘다라는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실행이 제대로 안 된다, 나는 아나콘다가 뭔지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 튜토리얼 시청하시고 오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콘다 인스톨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본,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패키지 이름 적어줍니다. 이게 이제 다운로드, 먼저 이제 서칭을 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은 금방 진행이 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렇게 프로시드 물어보죠. 여기서 엔터 그냥 눌러 주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한 부분들, 의존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겠다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냥 엔터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완료됐으면은 주피터 노트북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실행하지 말고요. 바탕화면에 하나 폴더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데이터 시각화,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지어주고, 이 이름을 그대로 창을 열어서 이거 이름 있죠? 이름을 잡은 다음에 cd 붙여넣기, 마우스 우클릭하면 붙여넣기 됩니다. 자, 그리고 일로 넘어와 주시고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실행해 주시면은 주피터가 실행이 되죠. 주피터는 뭐 다 쓰실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면은, 자, 이 폴더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나오진 않는데, 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 시각화 방금 만든 폴더 안에 지금 현재 이 폴더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새로운 노트북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w에 Python 3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켜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먼저 임포트하고 필요한 것들 가지고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키워줄게요. 토글 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좀 화면을 맞추기 위해 좀 화면을 조정하고, 자, 이름은 시본, 우리 아름다운 현대적 디자인, 체험,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시본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먼저 임포트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import numpy as np, import pandas as pd, 그리고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그리고 마지막으로 c본을 가져옵니다. 요 세 가지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을 이제 제가 사용법을 강의를 좀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용법을 제가 한번 올릴까 해요. 왜냐면은 이 사용법은 굉장히 매뉴얼적인 거라 강의를 하는데 좀 생략을 좀 많이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좀 항상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제가 또 올리게 되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n.set, 그리고 이 c본은 as SNS로 불러줘요. 그래서 SNS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SNS를 사용하면은 c본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SNS set 하시고, 여기는 이제 스타일을 먼저 세팅을 해주는데, 이 스타일은 세팅을 먼저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 스타일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안 써보고 먼저 하나 출력을 해보고, 요거 한번 써보고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matplot lib 인라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오타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실행이 돼서 에러가 없으면 정확하게 잘 불러온 것이고요. 다음은 한번 데이터셋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판다스에서 CSV나 뭐 이런 이제 엑셀 파일들을 가져와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판다스 제가 강의 한번 올려드리면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임포트할 수 있는지 또 인터넷에 뭐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는 SNS에서도 시본에서도 데이터셋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 한번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팁스라는 애를 가져올 거고요. 팁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판다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요. 보시면은 얘는 이제 팁에 관련된 거,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식당에서 운영하는 팁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자, 보면은 토탈비 얼마나 많이 계산을 했느냐, 최종적인 그런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 중에 팁은 얼마냐 라는 거고요. 예, 그 중이 아니고 이제 별도겠죠. 이게 16.99달러 다 합하면 18달러 정도 될 텐데 18달러 중에 팁이 1.01달러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그 어떤 손님의 그런 성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스모커는 이 사람이 흡연자인지 또는 비흡연자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온 그 요일이죠. 요일. 그리고 타임은 디너, 시간대는 디너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2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님이 몇 명짜리 그런 손님이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데이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sns.replot 그리고 x는 totalbill.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은 x축과 y축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얘는 x축을 이제 totalbill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totalbill.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팁이 있는데 팁도 하나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y는 팁, 데이터는 팁스. 이렇게 해줘요.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 전달해주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표 여기다 전달해주고 그 중에서 컬럼을 어떤 걸로 선택할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판다스를 기본적으로 호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번 출력해 봅니다. 네, SNS에 리플롯이 없다. 렐플롯인데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크 그리드 한번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적용하시면 돼요. 자, 다크 그리드를 했더니 뒷에 배경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고요. 아까보다도 조금 더 이쁜 디자인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랩플롯을 그냥 쓰시면 이렇게 분포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이 팁이 당연히 이제 토탈 빌이 많을수록 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약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상향의 그런 그래프 모양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팁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밑에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죠? 위쪽으로는 분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위쪽으로는 분포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토탈 빌은 이제 많아도 팁 자체는 이제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는 잘 안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퍼진 현상을 조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번 이 팁에 관련된 데이터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색상을 넣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복사 밑으로 내려와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는 휴라고 해서 색상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를 뒤에다가 휴는 땡땡 그리고 스모커라고 주시면은 이 흡연자에 대한 스모커 이렇게 주시면은 흡연자에 따라서 흡연자가 yes or no였거든요. 그래서 yes 아니면 no에 따라서 이 색상을 변경해서 출력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보면은 색상뿐만 아니고요. 지금 얘는 이제 그 범주형 데이터라고 yes 아니면 no잖아요.
그런 이제 데이터도 있고요.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그런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사이즈에다가 넣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게 마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커의 어떤 연함과 이 짙음에 따라서 그 농도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이 스타일은 마커의 스타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스타일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같이 표현하고 싶어요. 사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위에 스모커도 그렇고,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을 때는 스타일 앤드 휴 두 개를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휴에는 사이즈를 넣었으니까 스타일에다가는 스모커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Shift 엔터 눌러주시면은 보이시죠? 스모커는 동그라미와 X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색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색상이 일반적으로 더 극명한 차이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X랑 이렇게 동그라미가 모였으니까 X랑 동그라미는 사실 구별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게 이제 색상이 더 아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X랑 동그라미가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기 힘든데, 요거는 요렇게 보면은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픽을 이제 시각화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색채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색상을 우리가 선택은 안 했죠. 색상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준 거고, 우리는 이제 뭘로 해줄 건지 컬럼을 정해준 거라서 여기에다가 색상을 입혀보도록 SNS 똑같이 넣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레트에서 보통 이제 하게 되고요. 요거는 사이즈는 살려두죠. 사이즈는 살려두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팔레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변수들은 잠깐만요. 자, 바로 여기에 여기 이제 사이트인데요. 시본의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색상이 어떤 성향을 갖는지 보면은 여기 이제 이름이 어려운데 그냥 이제 그 검색어에다가 시본 칼라 팔레트 이 정도만 쳐도 잘 나올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직접?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오죠? 나오니까 그죠? 요거네요. 요거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SNS 팟플롯 해가지고 이제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이제 뮤티드라는 색상은 요런 색상들을 갖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RUBU라는 색상은 요런 색상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RUBU가 이제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색상의 패턴만 보세요. 요 패턴을 이렇게 넣으면은 요런 색상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set1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거냐면 블루스 D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한번 선택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거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에러가 나와버리네. 블루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타가 나도 괜찮다라는 거죠. 오타가 나면 저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나 틀려보죠. 다시 틀려서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 또 뭐 써볼까요? 터레인이 뭘까요?
한번 터레인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알록달록하네요. 뭐 요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다지 썩 보기 좋진 않네요.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나만 더 써볼까요? 네,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떤 뭐 숫자를 넣어가지고 수치상으로 이거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넣고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버전에 따라 약간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보신 것처럼 에러가 나오면은 그 에러에서 명단이 나오니까요. 그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이즈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번에 사이즈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사이즈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는 컬러 지금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커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커의 속성을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이즈를 주도록 하고 팔레트 속성은 굳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면은 보면은 마커의 크기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커가 이런 형태로 사이즈에다가 사이즈를 넣어주면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사이즈도 함께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훨씬 간단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